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하여서 혈압이 상승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혈압이 상승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혈압보다 낮아진 경우 인체는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 의해서 소금 섭취가 제한될수록 장기적으로는 혈압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량이 증가할 때 혈압을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활동량이 증가할 때는 그만큼 혈액순환량이 증가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정신적이고 심적인 활동이 증가할수록 혈압 상승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혈압이 상승하는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혈압이 낮아 저혈압이 되면 뇌나 다른 조직에 대한 혈액 공급이 방해를 받습니다. 반대로 혈압이 정상보다 상승하는 경우에는 심장이나 혈관에 대한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 있고 혈관이 파열되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압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안정적으로 혈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혈압보다 고혈압에 대한 공포가 매우 큽니다. 사실은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생존에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 의해서 고혈압이 무서운 병으로 둔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혈압에 대한 공포가 있게 되면 우리가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의사들의 처방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혈압이 상승되는지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혈압이 상승하는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까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압은 심박출량, 총말초 저항, 그리고 혈액량을 조절하여서 관리하게 됩니다. 심박출량은 말 그대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을 뜻합니다. 총말초 저항은 동맥 중에서 가는 동맥인 세동맥의 직경과 혈액의 점도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세동맥이 수축되고 혈액량이 증가할수록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액량은 혈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수분의 양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분은 혈액의 점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혈액의 수분량이 많고 이에 따라 점도가 낮게 되면 혈압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체는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심장과 동맥, 그리고 혈액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혈압을 상승시키는 데 관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과 혈관, 신장입니다. 심장은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감신경의 영향은 심장의 박동 속도를 빠르게 하고 1회 심박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에서 동맥으로 나가는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맥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죠. 또한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동맥 중에서 가는 동맥인 세동맥을 수축하게 됩니다. 심박출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동맥이 수축하게 되면 그만큼 혈압이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혈압이 낮아지거나 활동량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조치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심한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조치는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혈액량의 증가는 신장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신장은 적혈구의 생산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적혈구보다 수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신장에서는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면 체외로 나가는 나트륨과 수분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소변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과정 중에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신장은 나트륨을 재흡수시키는 과정 중에 동맥까지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 상승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장기입니다. 이렇게 인체는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심장과 혈관 그리고 신장이 서로 상부상조하여 작동하게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어떤 약물이 사용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항고혈압 약은 심장의 박동을 약하게 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재흡수를 방해하는 약물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처방받고 복용하는 항고혈압 약은 심장에 관여하는 약물입니다. 즉,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약물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물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신장과 혈관에 작용하는 항고혈압 약을 사용하여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게 되면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항고혈압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칼륨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관여하는 혈압약이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장과 관련되는 혈압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과 혈관 그리고 심장에 작용하여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물로는 절대 영구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혈압약으로 혈압을 낮춘 만큼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인체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생리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혈압약을 먹지 않고 혈압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압이 상승되는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로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야 비로소 혈압약이 필요한 것이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혈압약 없이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혈압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물박사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